지난번에 저기 미국 대선 관련해서 올렸더니 그 해리스 뭐 후보나 또는 다른 사람들 거 관련해서 좀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댓글로 있더라고요. 예. 아마 이제 제 채널에 재밌는 현상이지만 10%는 해외에서 구독하시는 분들입니다. 해외의 교포분들이 보시는데. 예. 그래서 아마 달려있는 것 같고. 근데 어제 그 해리스 후보가 수락연설을 할 때 같이 러닝메이트로 이제 지명된 부통령인 팀 월즈라는 사람이 연설한 내용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울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을, 그분이 이제 연설한 거에 대한 전문을 좀 누가 번역해 주신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쭉 읽는데 너무 막 가슴에 울컥한 게 막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분을 얘기하는 게 오히려 이러한 미국 지금 이 대선 분위기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팀 월즈에 대해서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저는 뭐 사주 보는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이분은 이제 언제 태어났느냐, 뭐 근데 아시겠지만 이런 뭐 외국 분들 똑같아요. 미국 분도 마찬가지로 그 미국에서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근데 미국은 이제 썸머 타임이 있거나 뭐 그 약간 조정이 있어서 그거는 좀 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시간은 그분 그 뭐 사이트나 이런 데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건 제가 감안해서 집어넣고,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그걸 좀 이렇게 좀 더 극단으로 치닫게 만들어서 보는데, 이분은 이제 갑진년 무진월 을유일 경진시에 태어난 것 같아요. 제가 진토를 3개를 갖다 박아놨습니다. 밑에다. 그래서 이분 올해 우리나라로 치면 한갑입니다. 한갑. 한갑잔치. 그래서 갑진년에 태어나셔서 지금 올해가 갑진년이죠. 근데 이제 을유일주, 제가 맨날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을유일주 있죠? 이재명 대표. 을유일주. 이 사람도 을유일주입니다. 근데 구성은 좀 달라요. 그분은 관이 좀 더 세다 그러면 이분은 관은 그 이재명 대표보다는 약합니다. 오히려 재성이 더 많고, 그러면 사업이나 이런 걸 해야 됐을 것 같은데 이분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퇴역 군인이다 보니까 그런 뭐 어쨌거나, 자,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어떤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주변에 육친이라고 하는 특수관계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관을 쓰는 거 플러스,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이제 부족한 게 식신이 없어요. 식신이 없고 인수도 없고 하니까 누군가를 가르치는, 누군가에게 자기의 재능을 전달하는, 그 워낙 시골이고 이러니까 그런 게 더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이게 다자무자라는 또 명리학 이론인데 내가 없으니까 그게 필요하고 또 그 없는 거를 추구하게 되어 있는 그런 성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선생님 한 거죠, 선생님. 원래 선생님이 잘 안 맞아요. 이 직업은, 이 사주로는 선생님이 잘 안 맞는데 아마 20대 때 들어온 뭐 대운이나 뭐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 그리고 40, 50대 때 다 인수 들어오고 이런 거 보니까 아마 선생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지역 사회에서 이제 자꾸 여러 가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슈들이 생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정치적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생겨서 지금까지 온 거고요. 어쨌거나 이 진유 합금으로 관이 엄청 세지는 해입니다. 올해 이분 뭐 어떻게 알고 이 사람을 찍었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 뭐 저처럼 사주 보는 사람 옆에 하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딱 사주로만 놓고 봐도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보수예요. 웃긴 거죠. 공화당이 추구하는 정말 진짜 리더 모습이 이 사람이에요. 이게 되게 웃긴 거잖아요. 이 사람이 민주당 후보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미국과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인데, 미국은 공화당, 우리나라는 저 빨간당. 보수라고 맨날 얘기해요. 자, 보수는 뭔가 지켜야 될 가치에 대해서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누구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요. 그러면 외교로 해결하자, 뭔가 평화적으로 하자 하는 사람이 진보, 그러니까 민주당 쪽이라고 하면, 미국으로 치면, 보수는 아니에요. 바로 총 들고 나가 싸워야 돼요. 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놈을 박살내야 되니까. 왜? 나의 나라는 소중하고 내 가족들은 소중하고, 이런 거가 보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써놓은 이번에 그 발표한 연설문에 보면 이 사람의 종교 딱 하느님 막 이런 거 나온 거 보니까 기독교예요. 그리고 가족들 얘기하고 지역사회의 자기 제자들, 그다음 학교 막 이런 거 얘기해요. 발전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뭐 미국이 뭐 패권을 잡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키고자 하는 소중한 가치는 내 나라, 내 조국, 내 가족, 내 아이들 이런 거예요. 그게 보수의 핵심 가치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꾸 자본주의랑 섞여가지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 자본주의도요. 절대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뺏으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뭐 아담 스미스의 맨날 보이지 않는 손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자, 아담 스미스의 대표적인 책이 국부론으로 알고 계시지만, 아담 스미스가 가장 아끼는 책은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이에요. 아담 스미스는 철학자입니다. 철학자. 윤리 철학자. 그래서 그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부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그걸 그냥 인간의 이 본성과 다르게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맞도록, 내 본성에 맞도록 하는 방법을 찾은 게 국부론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분이 정말 말 그대로 대표적인 그냥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저 말고도 그냥 미국 사람들 이 사람 연설하거나 그냥 딱 보면 알 거예요. 오! 동네에 있는 제일 꼬장꼬장한 아저씨. 근데 저 아저씨 믿음직하고 이런 아저씨가 나왔어요. 러닝메이트로. 충격적인 거죠. 이게 왜 충격적인 거냐? 이 사람이 전면에 나오는 순간 공화당 출신 후보라는 애들이 보수가 아닌 게 너무 드러나요. 대비가 되니까. 그냥 이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정말 이렇게 극명하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해리스 그 사람이 여기 옆에 있고 트럼프가 있으면 헷갈려요. 이 사람은 흑인이잖아요. 유색인 중에 이민자고, 이 사람은 백인이고 정통 거기서 컸고 뭐 이런 거. 그러면 헷갈려요. 근데 부통령인 사람 딱 갖다 여기다 옆에 붙여놓으면 똑같이 백인이야. 똑같이 막 저 시골에 자라고, 이 사람은 근데 돈 번다고 막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뭐 학교 선생님이고 했어. 근데 추구하는 가치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진짜 보수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차피 민주당은 이번에 총력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바마에 뭐 미셸 오바마에 뭐 클린턴에 뭐 온갖 사람 다 나와서 지금 막 집중 포화를 하고 있어요. 왜? 그동안 봤더니 자, 경험했잖아요. 한번 트럼프 경험했잖아요. 다시 그렇게 돌아가는 게 그 사람들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총력전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각 주별로 이렇게 몰빵제이기 때문에 아직도 공화당이 셉니다. 민주당은 진짜 뭐 LA나 이런 쪽 좀 잘 사는 쪽에만 좀 그렇고, 나머지는 아직도 공화당이 세요. 그러면 전체 득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주별로 경합을 하면 간당간당해요. 그럼 이걸 역전시키는 방법은 뭐다? 경합주에서 공화당 거 뺏어야 돼요. 근데 최고의 카드를 낸 거죠. 압도적인 최고의 카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연설을 보고 제가 정말 눈물이 났어요. 어떤 점에서 눈물이 났냐? 그거를 제가 조금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 뭐 우리나라도 요새 맨날 그놈의 자유 얘기하는데 뭔 놈의 자유를 알고 얘기하는 건지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자, 자유에 대해서 이분이 딱 얘기한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얘기하면서 자유를 얘기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요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이번 선거의 큰 주제가 자유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원들이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들은 정부가 당신의 의사 진료실을 마음대로 침범할 수 있는 자유, 기업이 당신의 공기와 물을 마음대로 오염시킬 수 있는 자유, 은행이 고객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 민주당원들이 자유를 말할 때 우리는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는 자유, 즉 자신의 의료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이 복도에서 총에 맞아 죽을 걱정 없이 학교에 갈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자유하고 방종을 우리는 구분하는데, 내가 어쨌거나 어딘가에 구금되거나 내 활동을 하는 걸 방해받지 않는 거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내가 내 멋대로 활동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방종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핸드폰으로 지하철에서 내가 아는 사람과 전화를 할 자유는 있죠. 하지만 그 핸드폰 통화로 인해서 시끄럽게 하거나 또는 그걸로 인해서 다른 옆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그건 방종이에요. 근데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선택한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고, 다른 사람은 어떤 걸 원하는지를 내가 알고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방종을 자꾸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유는 어려운 거예요. 불과 20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신분제로 인해서 자유가 없었어요. 양반으로 태어났으면 자유롭겠지. 백정으로 태어난 순간은 하나도 자유롭지 않아요. 근데 그건 내 선택이에요? 아니잖아요. 난 던져줬는데?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걸 깨부수고 우리가 획득한 자유라고 하는 거 200년밖에 안 됐어요. 프랑스 대혁명 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그런 굴레 속에서 수천 년, 수만 년 살았어요. 뭐 옛날 원시대 때는 뭐 자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힘센 놈이 제일 대빵이고 내가 힘없이 태어나면 자유가 없어요. 그냥 죽지. 자, 그 불과 짧은 시간에 200년의 자유 속에서 우리는 너무 자유를 그냥 편안하게 누리다 보니까 방종으로 가고 있습니다. 방종으로 가지 않기 위한 자유는 하나예요. 나 말고,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기준으로 따지면 뭐 다 자유지 뭐. 내 기준이 아니고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방종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사는 거고 다른 사람 신경 쓰는 거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야 이제 뭐 천주교 신자인 거 다 아시니까 동성 연애 하시는 분들 퀴어 축제라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거 뭐 하면 안 된다. 저도 이제 동양의 여러 가지 고전을 공부해 보거나 이렇게 하면 생생지도라고 하는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번식하고 그거에 따라서 대가 물려지고 지식이 전파되고 지구의 에코시스템처럼 인류도 돌아가는 게 맞죠. 그게 정상적인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조건 비정상이냐? 아니라니까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클레오파트라 시절에도 있었고요.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죽였지. 아주 심플하게. 너 나 달라 죽어 그냥.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나하고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행위를 할 때 나에게 피해를 주느냐 아니면 뭔가 방해를 주느냐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광화문 광장에서 저렇게 마이크 대놓고 막 시끄럽게 하시는 분들처럼 하지도 않고 조용히 자기들끼리 모여서 축제의 장으로 뭔가를 하겠다는데 뭐 왜 그게 그렇게 싫을까? 그냥 글로 안 가면 돼요. 그죠? 자, 우리 정광훈 목사님 저기 앞에서 광화문에서 매일 하고 계세요. 매일 주말에 가면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계십니다. 지나갈 때마다 좀 거슬려요. 그럼 그 사람도 막아야죠. 그거 막을 거면. 자, 자유라는 건 그 사람도 거기서 할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신고해서 하고 막 하니까 저도 시끄러워요. 그럼 저는 글로 안 지나가고 돌아가면 돼요. 근데 내가 그걸 때려 부수겠다. 내가 그걸 막겠다. 방해하겠다. 그건 벌써 방종인 거예요. 그래서 방종인지 자유인지 아는 건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나름의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팀워즈 같은 보편적인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맞잖아요. 내 자식이, 미국은 그럼 총이 문제인데, 내 자식이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 가서 고시엔 야구 하듯이 그냥 야구도 하고 즐겁게 놀고 집에 와서 아빠한테 막 자랑하고 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한 업적 중에 제일 큰 업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미네소타 주지사인데 거기 학생들 아침 점심 공짜로 먹게 해준 거 엄청 강조해서 얘기해요. 이 사람이 정말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인데 우리나라 보수는 애들 밥 먹는 것도 싫어요. 다 똑같이 밥 먹는 게 싫은 거야. 내 새끼 졸라 좋은 거 먹고 쟤는 쓰레기 같은 거 먹든지 굶어야 되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지.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검색하면 나옵니다. 팀월즈의 그 연설문, 수락 연설문 보시면 정말 보수의 가치란 어떤 것이고 그게 왜 소중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뭐 독립운동 한 거고 미국으로 치면 그 미국도 똑같아요. 독립운동 했어요. 영국에서 독립하려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죽었는지를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